나는 1882년 1월 25일 런던 켄싱턴에서 태어났다. 나의 이름은 아델라인 버지니아 스티븐. 하지만 이 이름보다 사람들은 나를 버지니아 울프로 기억할 것이다. 기억이란 얼마나 기묘한 것인지. 사람들은 나를 작품으로 기억하고 나의 삶을 나의 문장 속에서 찾으려 한다.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언제나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레슬리 스티븐은 18세기에 있어서의 문학과 사회의 저자이자 저명한 문학 비평가였으며, 어머니 줄리아 더크워스 스티븐은 빅토리아 시대를 상징하는 귀부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편집했던 코닐 매거진 소속 작가들과 살롱 아티스트들의 교류를 주도하는 문화적 중심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작가인 아버지의 방대한 서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내게 있어 책은 세상의 모든 것이었고, 단어는 벽을 넘어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마법이었다. 그러나 나는 1895년 어머니를 너무 일찍 잃었다. 그날 이후 나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정신적 혼란이 나를 덮쳤다. 하지만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내 청춘은 독서와 학문으로 채워졌다. 정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여성이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당시 사회적 환경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배울 수 있었고, 방대한 문학과 철학 서적을 탐독하며 지적 성장을 이뤘다. 런던의 여성 교육기관에서 공부했지만, 내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다. 그러나 가족의 연이은 죽음이 나를 다시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1904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22살에 또다시 깊은 상실감을 마주해야 했다. 아버지의 부재는 나의 정신을 뒤흔들었고, 결국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차가운 병실에서 나는 외로웠고, 끝없는 우울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던 병실이 어느 순간 글을 위한 방이 되었다. 글을 쓰면서 나는 나를 되찾아갔다. 정신병원을 나온 후 나는 블룸즈버리 그룹을 만났다. 예술과 철학, 문학을 논하는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었다. 리튼 스트레이치, 클라이브 벨, 그리고 레너드 울프. 그들과의 대화는 내 사고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레너드 울프와의 만남은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는 지적인 이상주의자였으며 영국령 스리랑카에서 식민지 행정관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1912년 나는 30세의 나이에 레너드와 결혼했다. 그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쓰는 글을 사랑했다. 우리는 문학과 사상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사랑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사랑은 자유와 같았다.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었고 레너드는 그것을 존중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다. 나의 반복되는 우울증과 정신적 불안은 우리 사이를 어렵게 만들었다. 나는 레너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억눌린 감정을 느꼈다. 내 감정은 복잡했다. 나는 비타 색빌레스트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나를 설레게 했고 나의 감성을 자극했다.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아 나는 올랜도를 썼다. 그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과 사랑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작품이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내 감정을 담아내는 행위였다. 불행한 결혼 생활과 억눌린 감정,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나를 글쓰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나의 정신적 불안은 점점 심해졌고 1913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또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병원 생활은 고통스러웠다. 차가운 벽과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그리고 나를 옥죄는 우울감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잃어갔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마치 끝없는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나는 외로웠고
아무도 내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글이 나를 다시 구원했다. 나는 정신병원을 나온 후 다시 펜을 들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글을 쓰며 내 내면의 혼란을 문장으로 정리했다. 글을 쓰는 순간만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것은 치유였고 삶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델러웨이 부인을 쓰면서 나는 기억과 시간의 흐름을 탐구했고 등대로를 통해 가족과 상실을 이야기했다. 글쓰기는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기도 했다. 나는 내 삶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했다. 나는 델러웨이 부인을 통해 시간과 의식의 흐름을 실험했고 사회적 규범 속에서 억눌린 여성의 내면을 조명했다. 이 작품에서 나는 하루 동안의 사건을 통해 기억, 시간, 그리고 인간의 내면 심리를 탐구했다. 클라리사 델러웨이의 단순한 하루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며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장이 되었다. 전통적인 소설 구조를 깨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등대로에서는 가족과 상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덧없음을 이야기했다. 나는 이 작품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탐구하고 싶었다. 이 소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다루며 특히 여성의 역할과 억압을 깊이 있게 조명했다. 릴리 브리스코라는 여성 화가를 통해 여성 예술가가 당대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를 보여주며 여성의 창작과 독립성에 대한 나의 신념을 담아냈다. 나는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과 글쓰기의 의미를 논했다. 여성에게는 글을 쓰기 위한 자기만의 방과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의 글은 점점 더 깊어졌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는 외로워졌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렀다. 전쟁이 찾아왔고 세상은 변했다. 레너드와 함께 호가스 출판사를 운영하며 문학을 지켜내려 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여성의 목소리가 억압되는 사회 속에서 나는 글을 통해 저항하고자 했다. 당시 여성들은 정규 교육의 기회조차 제한되었고 결혼은 곧 사회적 의무였으며 경제적 독립 없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살아야 했다. 여성 작가들은 진지한 문학적 평가를 받지 못했으며 지적인 논의에서조차 배제되었다. 나는 자기만의 방을 통해 여성에게 경제적 독립과 창작의 자유가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은 높았다. 여성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창작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나는 문학을 통해 여성 인권과 자유를 외쳤고 내 작품 하나하나가 나의 신념을 담은 투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은 나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우울증은 나를 다시 덮쳤다.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갔다. 경제적으로는 남편 레너드의 도움을 받았지만 여성으로서 독립적인 삶을 완전히 이루기는 어려웠다. 결혼 생활은 점점 부담이 되었고 비타 색빌레스트와의 관계도 나에게 혼란을 주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지만 비평가들은 여전히 나의 작품을 여성 작가의 글이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았다. 시대의 억압 속에서 나는 여성으로서의 삶과 창작의 자유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나는 삼기니를 통해 전쟁과 여성의 역할을 논하며 또 한 번 세상에 질문을 던졌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라 억압받는 여성의 현실과 가부장적 사회 구조를 날카롭게 비판한 선언문이었다. 그러나 글을 써도 나를 짓누르는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고립감을 느꼈고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다. 글쓰기는 나의 저항이었고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희망이었다. 마지막 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여성으로서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이었고 나의 글은 세상을 바꾸기에 역부족이었다. 전쟁과 억압, 여성에 대한 사회의 냉대는 여전히 존재했다. 나는 글을 통해 저항했지만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매일 반복되는 절망과 우울, 끝없는 외로움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강가에 섰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느꼈다. 주머니에 돌을 가득 채우며 나는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충분히 싸웠는가? 물은 차가웠고 파도는 나를 부르고 있었다. 두려움은 없었다. 차라리 평온함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다. 물속에 몸을 담그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남긴 글들이 나를 대신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여성들이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창작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나의 투쟁은 끝났지만 나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내가 직접 써내려간 마지막 문장이다.